하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옵소서. 1만 년의 찬란한 문명을 전 인류 앞에 향도해 왔던 대한민국이 어이하여 작금에 이르러 난국과 난세에 빠져 갈팡질팡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타락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구원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지난날 한민족의 고대사가 세계의 고대사임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지금도 세계 인류는 한류의 열풍을 따라 물밀듯이 정신문명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찾아오고 있나이다. 하늘이 이 민족의 배후에서 경륜하시사 세계가 대한민국 땅에서 인류 통일하도록 섭리하시고 계시온데 마지막 하늘의 천도를 거역하는 악령 악마들이 세력들이 최후로 팔아가며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있나이다. 세계 인류는 하늘의 조국 대한민국 땅으로 온갖 예물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악마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늘이시여 굽으시사 천권으로 빗장을 쳐부셔 주셔서 대문을 활짝 여시사 찾아오는 만민들을 품 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신통일 한국, 신한국 통일의 인류의 조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찾아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하늘이 점지하신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류 평화 실현을 위해 인류 새로운 문명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비옵나이다. 잠시나마 하늘을 거역하고 배도하여 물질 만능에 도취되어 향락에 빠져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타락에 떨어져 온갖 죄악을 저질러 온 지난날을 회개하며 석고대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천도의 길을 가고자 맹세하오니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1만 년 역사를 향도하고 주도해왔던 선조님들을 다시 모시며 승조 사상을 발양시키며 제세이와 홍익
인간 사상으로 무장하여 인류를 다시 인도하며 강명의 미래 세계를 향도해 가기를 맹세하나이다. 한 문명 대한의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8천만 동포를 단결 단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년 흑호의 해에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천선 백성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도 앞에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경애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김덕현 고천. 세계평화 유불선 연합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무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 세계의 국운 하나의 운세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마당에 제가 무슨 말씀을 올려야 될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국가적 리더십, 세계적 리더십을 일단 설정한 데 있어서 어떤 리더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떤 청명한 또는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 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중 삼고 소비에트 연방 체제는 붕괴됐지만 마르크스의 망령은 아직도 중국과 북한 땅을 이제 넘실대고 넘나들고 있는, 그야말로 남과 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와 소위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이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하나의 가치관의 대립 또는 철학의 대립, 사상의 대립, 이런 어떤 남북의 엄혹한 이러한 어떤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또 세계 평화를 기본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소위 주체인 어떤 민주적 개인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고, 이러한 민주적 개인을 중심 삼은 하나의 모든 정치제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이익을 극단화시켜 나가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자유방림 사상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 의해서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치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는 걸 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출발은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의 계몽혁명과 더불어 이제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이 부르주아의 계몽혁명과 더불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일단 어떤 자유민주주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형성한 소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후변이 되고 자본주의의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경제가 바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자 입장에서 그 자본주의도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소위 그 가정의 그 출산이라든지 또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20대, 30대 세대들의 어떤 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가정 파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노조와 노동자에 의해서 엊그제도 15,000명의 민노총 그 지도부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소위 그 노동자들의 철밥통을 전 국민의 철밥통으로 하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순을 발생하니까 사회주의로 가자.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소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노동운동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엊그제 얘기입니다. 여의도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에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소위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소위 규정노조들의 극단적인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래를 일단 소위 담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그 자본주의나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홉스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입시 경쟁도 그렇고 취업 경쟁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서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개인주의, 민주적 주체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한계고 자본주의 한계가 아니냐. 이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조치들은 국가 이기주의로 이제 흘러가지고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의 그 백신을 중삼은 국가 이기주의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소위 이 바이러스를 오히려 팽창시키고 더 어려운 어떤 우려적인 장애 또는 국가적인 어떤 그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극한적인 단계에서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덴마크의 예입니다. 이 덴마크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그것은 덴마크 자체가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것,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 윤리를 새롭게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이 어떤 국가적 위기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현대 이 팬데믹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기본적으로 극단하지 않고 이 공동체 이해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루었고 거기에서 이러한 어려운 팬데믹 사태를 극복한 사례를 보게 될 때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틀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삼을 때에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또는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극한적인 한계성을 돌파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주의가 아닌 가정주의라고 하는 것, 이 가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적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모성적인 리더십, 이 공동체 이해관계를 같이 공유하고 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슬기롭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위 모성적인 리더십에 의해서만 자본주의가 구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주의보다는 가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토에 의해서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극단적인 모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그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 칼처라고 하는 것, 뭐 우리라고 하는 문화에 대한 것을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서양 사람들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레스토랑에 가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단어가 우리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집,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my father가 아니거든요. my grandfather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학교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고, 마누라도 우리 집 사람이에요. 부인을 그것을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our wife인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wife라고 하는 개념이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직역하게 될 때 그렇게밖에는 번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 문화입니다. 부인을 공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하나의 보편적인 한국민의 심성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공동체 윤리와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적인 하나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성에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우리 문화의 출발점은 제가 보게 될 때에 한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 태초에 대한민국의 환인, 그 원인자죠. 그 원인자이신 뭐 유대 민족의 소위 그 야훼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환인을 중심 삼고 인간에게 되고 싶어서 자기 부친인 환인에게 요청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환웅 하나님. 그래서 곰과 같이 곰이죠. 웅녀와 더불어 이제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나온 단군단검, 인간입니다. 그래서 환인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상징이라면 환웅은 스승의 상징이고, 환검은 결국 소위 주인의 상징이죠. 부모와 스승과 주인이 하나가 된 삼신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다. 자, 이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삼신일체의 사상, 그다음에 삼일 원리, 부모와 스승과 주인이 하나라고 하는 삼일 원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요, 대한민국의 전승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뿌리를 새롭게 우리가 소위 해석하고 이러한 뿌리를 새롭게 각성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는 자본주의 미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북녘 땅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리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발생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 의식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이 천선 민족으로서 또는 경천 사상의 동기로서 우리가 함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931회에 걸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외세 침략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민족이 생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외세의 침략 앞에 하나의 민족의 국운을 유지하고 한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신일체 사상, 삼일원리, 우리 문화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당파심이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엄혹한 세계적인 어떤 이 침략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러한 외세 침을 받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국운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똘똘 뭉치는 그러한 어떤 한민족의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모든 세계 종교는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기독교도 세계 10대 종교 중에 5대의 가장 큰 그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교도 그 출발점인 인도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그 융성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불선 3개의 모든 또는 기독교, 캐톨릭의 모든 하나의 그 종교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고 문화적 융성을 일으킨다고는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하나의 중심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은 기독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그런 민족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토착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만큼은 예외예요. 모든 종교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전래된 하나의 출발 발생국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유교, 선교 이런 것들이 세계적 문화로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분명히 한국은 진리의 조국이고 분명히 한국은 세계 문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소위 이 문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새롭게 살리고 또 남북 통일의 새로운 진운을 진작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진리의 조국으로 또는 세계 문명의 조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어떤 모성적인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소위 남한은 남한 또는 북한은 북한 전체를 기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중심국으로서의 면모와 하나의 그 미래를 일단 기대하고 그다음에 그 길로 나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일본과 미국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한국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적인 체제와 아시아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요 참부모이신 문선명 총재님의 1980년 1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오늘로 제8회를 잇는 구국구군 발표대회는 7회부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이 대회에서 발표한 많은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고 도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대회의 중요성을 계시받고 스스로 찾아왔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최고위층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2021년은 결정적으로 문명사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해이고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되리라는 것을 말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책임과 인권 탄압과 인근 국가에 대한 지나친 겁박으로 고립되기 시작한 중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혐오감이 증대로 점점 고립이 위기에 몰입해 왔으며 북한 역시 핵 개발의 도발의 결과로 고립되어 파산 지경에 있으며 지금 그 권력도 불안한 가운데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약화되고 그 정체와 약점이 노출된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라는 20세기형 귀태 형제는 이제 안락사시킬 때가 왔습니다. 1080년에 문선명 총재께서는 소련을 군사 경제적으로 딜레마에 빠뜨리는 스타화 정책을 제시하고 뒤이어 소련의 평화적 해체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캐로덴 스틱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캐로덴 스틱 정책이란
체제의 변화를 취할 때는 이를 도와주고 그 반대의 정책을 취할 때는 이를 제지하는 것으로 체제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갖는 정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 정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공산주의의 원흉인 소련은 평화 해치되고 두려워했던 인류 파멸의 대핵전쟁은 피하게 되고 인류는 희망찬 21세기로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잔당인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일관성 있는 캐로된 스틱의 계속된 이행으로 적극적인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원칙적인 근시안적 정책의 남발로 이들은 이를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고 커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신냉전의 미중 전쟁은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의 코로나 세균전으로 그 클라이맥스에 달했으며 이제 2022년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쟁 사상가인 프러시아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원칙 중에 하나로 가차없는 추격전, 릴렌트리스 퍼스트를 들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추격, 섬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70여 년 전 한국 전쟁에서 메가다가 만주 폭격을 하자는 건의를 했을 때 트루만이 이를 채택하여 한반도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중공군을 만주와 압력강에서 보급을 차단하여 고립, 섬멸시키지 않고 그를 해임시킨 결과 분단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소련이 평화 해체된 절호의 기회에 캐로된 스틱 정책을 일관성이고 절도 있게 수행하여 잔당인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해체를 유도하지 않고 이들을 키워준 결과 이제 자유세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오판과 과욕으로 이들은 이제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이들을 안락사시키고 새 시도를 열 때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적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말씀 목록 중에 나온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체제와 아시아권을 형성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한류를 타고 한풍의 신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가 세계를 석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이 되고 저력이 되고 문화가 되고 국력이 되어 그 하나님 문화의 주의가 신바람을 타고 세계를 석권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새로운 하나님 문명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소화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과 세계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이루는 척경입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동해 문명권으로 접어듭니다. 이 동해 문명권이란 지상에서 공산주의라는
20세기의 망령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한일 터널을 뚫고 동북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베링 해협을 연결시켜 세계를 하나로 만들며 동해가 해양 문명 시대의 머리가 되고 핵심이 되어 영육 합일에 처음 놓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문명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조상의 기도와 정성의 토대 위에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의 공로로 이제 도래한 천운이라는 천재 인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운의 박자를 맞춰 구원을 일으켜 우리와 세계에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평화가 드러나는 2022년과 그 이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최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요 앞으로 차원 높은 하나님 문명을 개척 정착시킬 주체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이에 걸맞는 자각과 사상과 품격과 용기를 확실히 갖춰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청기도를 해주신 김덕현 구세영우회 회장님과 환영사를 해주신 효정문화원 진성배 원장님과 발표해 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개불양족전 기법이옥전 개성 중중존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과한자재무설 행신반야바라 밀다시 조견노헌 개공도 일체고액 사지자 색불리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생역 부여시 사지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거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고덕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고지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적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지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칠팔군
삼사성안 오칠일 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러라 백두천지 조화성 사해운집 정용성 일광산중 수월령 하험해상 영화함으로다 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용수선언 선언장인 우룡이라는 납자입니다. 소성은 지금 현재 시대가 엄청난 대전환기에 처했기 때문에 특히 유불선을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여러 지도자님들께서 영성 소명자, 저는 영성 천명자라고 일컫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영성적인 일통의 법을 함께 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이미 여러 선인들이 예언한 바대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문명의 변곡점에 지금 중차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위기 상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도리어 새로운 문명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도자님도 함께 관찰하러 계시라고 믿습니다. 곧 새벽이 올 때, 여명이 올 때, 새벽 하늘에서 새로운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깊은 어둠이 잠시 내리 깔아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발을 밖에 나와서 발을 디딜려면 넘어질 정도로 그때 잠깐 어둠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죠. 하루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명의 변곡점이 지금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깔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의 흐름이 어둠이 깔릴 때 가장 중요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지금 앞에 닥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잘못 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 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사회, 특히 우리나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은 우리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 탐진치 삼독심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결국 문명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탐욕의 흐름에는 인간 심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 위에 뭐가 있냐면은 불같이 치성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소유를 더 강화시키려는 마음의 신법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 신법인 겁니다. 불. 자기가 먼저 앞장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의 시대를 지금 거쳐온 겁니다. 특히 최건세사가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와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파티마 성전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이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문명의 변곡점에 인간이 거쳐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앞에 닥쳐 있는데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곧 문명의 흐름은 화국의 시대에서 건국의 시대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주역은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잘 넘어가면은 토국의 흐름을 거쳐야 되는데 이 토국의 흐름을 거쳐가는데 우리가 노력들은 계속 했는데 중요한 영성자들이 했죠. 곧 옛날로 이야기하면 선각자, 선지자들이죠. 여러분들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흐름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토국. 저는 오늘 이 토국의 흐름을 지금이라도 빨리 영성 수련자들이 토국의 흐름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토국의 흐름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을 통해야 된다. 그것이 다른 이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로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지금 수렴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국의 탐욕과 표현과 그리고 강한 자기 주장의 흐름에서 그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종교적인 관념이나 이념도 전부 내려놓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심. 그것이 토국이라는 거예요. 화생토가 들어가서 토생금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이 건국의 시대를 가는데 화가 금의 흐름이 바로 와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 변급입니다. 화국에서 일어난 결론적인 인간의 가장 잘못된 행위는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흐름 속에 잘못된 피 맺힌 절규가 있는 원한이 맺힌 영혼들이 그 영가님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성자들은 관찰해야 됩니다. 저는 6.25 사변 현장에 전투 현장마다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죽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있다는 그 원한이 지금 그들한테 바로 그 태양처럼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또. 그것이 불의 어둠의 불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토국의 중심 신법을 우리 영성자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어떤 종교시든 가능한 겁니다. 이거예요. 중심 잡으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자에 중심 기자에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몸 신자가 아니고 스스로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자기 자신이 하늘의 영성과 바로 근본 영성, 우리가 불교로 얘기하는 부처님의 불성과 전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돼야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영성의 중심이죠. 그걸 제가 숭례문에서부터 영성복본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성이 복본돼서 그렇게 태학, 정도, 그러니까 근본 학문을, 근본적인 정신 신법 학문을 바로 바른 길로 가르쳐야 한다. 태학 정도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인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경의 흐름을 제가 이번에 10년을 미루다가 비로소 책 한 권을 내면서 딱 책 표지에 제가 이 표시를 딱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책 이름은 천부용화 홍익정도 문명시대가 열린다. 인류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이 제목을, 엄청난 수필문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서적도 아니에요. 자기 인격혁명으로 자기 중심을 잡아서 새로운 문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결론이 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 칠성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조금만 우리가 주시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육각형으로 된 이 윷놀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벌집 시스템입니다. 벌집에서 다 이게 돼 있어요. 벌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 시스템이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게 적용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세상으로 일통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계셨다는 사실에 존경을 말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세요. 아직 이걸 펴시다 가셨어요. 그럼 뒤에 남은 우리 영성자들이 여기에 함께 지금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환단하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우리 태학이란 개념으로 백제에 있었고, 바로 화랑의 화백제도가, 가야의 때 화백제도가 우리 민족에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해요. 지금 인류 문명 자체가 차근차근히 흘러와다가 지금 한 100년 이래로 점점 빨라지다가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문명에 우리가 토국의 문화로 신법을 중심을 잡아야 돼. 잡아가지고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 여기 가정연합에서는 중심 잡아 뭘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 잡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래야 건국의 시대가 간다. 건국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입니다. 완성으로 가기 전에 어둠의 존재가 나타나서 백겁의 시대에서 인류를 많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끔 만드는 행상이 지금 코로나 현상으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서서 자기 속에 있는 빛의 존재, 자기 속에 있는 참 빛의 그 에너지를 스스로 발현해야 됩니다. 그 발현하는데 결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천손민족이라는 겁니다. 천손민족은
나는 민족이에요. 신을 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나는 민족이에요. 말하자면은 바위를 두고 바위에 두고 바위 신이라고 하면 바위가 신이 돼버리고, 나무에다가 신이라면 성황나무에 신이라면 신이 돼버려요. 그거는 우리 마음의 영성, 우리 민족의 영성 속에 근본적으로 갖추 있는 신을 낼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바위나 나무를 신으로 신격화시킬 수 있는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발현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법으로 어떤 것을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걸러 서면은, 파자를 하면은 빛이 가지고 내려가지고 이게 최초 간자를 씁니다. 간. 빛으로 내린 마음의 첫 번째 서는 마음이 양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곧게 행하라 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제6천문 세계정신문화대연장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그 문장입니다. 그것은 양심 자체가 하늘의 영성에서 우리하고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탐지지 삼독이나 우리가 탁한 부분을 전부 없애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하느님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불성이 자성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성품에서 그것이 깨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토국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토국이 완성되면 건국이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지금은 금이 침해를 받고 있죠. 바로 금이 인체로 이야기하면 바로 폐입니다. 폐. 심폐가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심장은 불이고 폐는 금이에요. 그 폐렴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막아내려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빛광명, 참 빛광명을 스스로 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국으로 갈 수 있는 검의 시대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신법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만나 뵈서 화면으로 만나 뵈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시는 서길천 회장님, 그 외에 귀빈 여러분들, 저는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 백운산입니다. 2022년도 검은 호랑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제가 간단히 풀이를 해 올리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간은 임수, 큰 바닷물이 하늘에 있고, 지간은 큰 거목인 인목이라는 나무가 밑에 받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아찔아찔한 이러한 한 해가 됩니다. 작은 돛담배로 태평양을 건너가니까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이 변이 때문에 갖다나 2년 동안 온 국민들이 고통과 고난과 만난에서 힘쓰다가 또한 이 코로나가 또한 계속 이어지니까 2022년 한 해 6개월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을 돛담배를 타고 무사히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 특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한 5, 6개월간 다시 한번 꽁꽁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방의 자유가 와서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어렵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제 목적을 찾아가서 큰 장사나 사업, 문화, 정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역학적으로 내다봅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지지에 있는 인목나무가 우리나라는 인목갑인축인 나라가 특히 나무와 화를 위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바닷물이 없어지면서 이 나무에 불이 서서히 붙더니 우선 제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19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또한 먹는 약이 나와서 환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하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12시 새벽 3시까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고 특히 가장 중요한 여행업계나 관광객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돼가 우선 소상공인이나 여러 문화 그다음에 관광업이 풀려야만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겁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도 안정되고 특히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정부가 새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선거가 6월당에 지방자치제가 있고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고 지방자치가 되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고 지방자치제도 지난번과는 좀 틀리게 90% 100%가 전부 여당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가 여당이 차지하실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골고루 나눠져서 야당 여당이 잘 분류가 돼서 지방자치제를 아마 운영이 돼서 특히 경상남북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야당이 많이 그 지자체제를 아마 차지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이 어려운 고통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역학적으로 우리들이 예언한 것이 한 번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울 삼아 이제 한 5, 6개월 꾹 참고 견뎌 나갑시다. 그러면 좋은 해 뜨는 기분이 보이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햇살이 비치는 대한민국이 와서 앞으로 연말쯤 돼서는 종전선언까지 있어서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특히 이산가족이라든가 또 남북 금강산 문제 이러한 것도 이루어져서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루바삐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사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2년 전에 어떤 새로운 나라가 발전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오늘로서 이것으로 2022년 검은 호랑이의 구건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즉 전국 도인총연합회 회장이며 민족사회운동가인 거산 김정식이라 합니다. 오늘은 단기 4354년 음력 12월 22일이며 양력으로는 서기 2022년 1월 24일로 앞으로 7일 후면 금년 신축년이 끝나고 오늘로부터 8일째가 되면 이민년 정월 초하루가 되니 진정한 우리의 설날이기도 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 거산 김정식은 국민 여러분께 8일을 앞당겨 큰 절로 세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민년 새해에는 나라의 중대사인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오니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서 나라의 참 일꾼을 뽑아주시고 더더욱 여러분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의 화평하심과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총론에 붙여 말씀을 드리려 함에 있어서는 이민년
국군 발표회는 그 어느 해의 발표보다도 특별함이 있는 해임을 감안해 볼 때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국군의 미래사를 논하는 자리의 방송 발표가 되고 보니 더할 수 없는 중압감도 없지는 않으나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작년 발표회에서는 세계적인 물피해, 즉 중국의 물피해와 병겁시대의 도래함과 코로나의 창궐시대를 예측했고 조국 통일시대를 갑진년이라 못 박아 발표했음을 감안해 볼 때 특히 금년 발표회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화해서 비록 고사의 예언 내용을 쉽게 풀어가면서 상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발표를 이끌어 가겠으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내용의 은유법과 열린 해안의 안목에서 결론 짓는 나름의 행위에 있어서도 많은 이해의 관용으로 해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민년 새해에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이기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처해 가야 할 바가 민감함을 전제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적게 죽고 크게 또 많이 죽는 것에까지 대하여 우리 천손 한민족에게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 시대마다 특별한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역사를 섭리케 하심에 민족이 적게 죽고 크게 죽는 것까지 구분지어서 예언을 통해 도래할 시대 상황에 대처케 했음에도 우매한 백성들과 당대의 유정자들은 지난 후에야 그렇구나 하고 감탄이 그칠 뿐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린 우를 범했다면 오늘의 이 발표회가 전해주는 화두의 메시지는 무엇을 전함인지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크게 난해하지도 않고 간결한 내용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 저의 사견을 곁들여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는 일제시대 예언의 한 내용으로 1항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2항은 닥쳐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소사라자는 일본에 소사라자는 산산가일이라 하였으니 이를 직역하면 나를 적게 죽이는 놈은 산산가일이니 즉 산과 산을 더하면 날출자가 되니 일본이 나와서 적게 우리 민족을 죽인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가서 대사라자는 나를 크게 죽이는 자는 즉 소두무족이라 하였으니 이를 직역하면 나를 크게 많이 죽이는 놈은 머리가 작고 발 없는 놈이 나를 크게 죽인다라고 함에 있어서 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달리 또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병급 시대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희생된 그 많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몇십 배 더 많은 숫자의 코로나 사망자가 출생할 것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4번에 가서 예언으로 본 한민족의 인류 구원과 문명관, 우리 천손 한민족에게는 세계적으로 조공을 받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라는 등의 예언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독 남조선을 콕 찍어서까지 구분지은 예언이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 만국할개 남조선이요 문명개화 삼천국이라 하였으니 이를 직역을 하면 만개의 나라를 살리는 계책은 남쪽 조선이며 문명을 개화시키면 삼천나라라 하였으니 즉 전 세계를 모두 다 합쳐서 1만 만자를 써서 만개의 나라로 보았다면 3천개의 나라는 약 3분의 1이니 이는 지구권 나라 3분의 1의 나라의 문명을 개화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있어 저의 사견으로는 향후 코로나의 엄청난 변이는 전 인류를 집어삼킬 지경에 이르는
사건에 지구권의 의료 과학은 한계점에 이르게 될 즈음 대한민국이 개발한 약제가 세계 만민을 구원하여 살리는 계기가 되어 인류 앞에 도약하게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류 문화와 우리의 한글 문화가 세계화로 뻗어가게 되니 자연히 조국 문화는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촌 신문명의 출현으로 천선 한민족은 그 중심에 서다 말하는 내용으로 세상은 변하여 한없는 타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위대한 천선 한민족의 오랜 민족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이 인류 앞에 선포되어 갈 길을 잃은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되어 우리 천선 한민족이 이를 선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천선 장자권을 되찾아 세계 아우어 나라 형제국들 앞에서 장자권 복귀 선포식과 홍익 사상 선포식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패턴이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변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치 현장에서 대반란 가로 열고 국민 모두의 조용한 혁명 가로 닫고, 저는 오늘 금년 대선과 총선을 목전에 두고 심각한 경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에 대한 오해 부분을 아예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실만을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거니와 저는 절대로 대통령 출마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민족사회운동 현장에서 있어왔던 여론의 근거는 박영록 총재 가로 열고 38세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신민평민당 상임 부총재를 지내셨고 전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정치권에 입문시키신 당사자분을 제가 민족사회운동권에 모셔내어 썩고 썩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집어 놓겠다라는 의지 어린 대중연설 등에서 있어왔던 일면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남은 여생을 홍익의 전도사로 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길로 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조심스럽게 제가 밝히고자 하는 금년의 화두입니다. 현 정치판의 여야는 공멸할 것입니다. 현 정치판에 아직 성명 3자조차도 밝히지 않은 자가 후보자 등록 직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혼돈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지 않을까 하면서 경계 어린 마음으로 충원하는 바, 이제 우리는 그 대의에 서서 중심에 서서 좌우를 통솔해야 합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 홍익의 마음으로 도의의 정치 시대를 열어가야 하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부름에 따라야 함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식상할 대로 색상에 있는 터라 조용한 국민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표로서 당락을 가름하는 고로 표로서 혁명을 이루면 되는 것을 선동정치 시대의 한 표 한 표가 혁명 시대를 만들어 감을 잊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이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7. 학력벌 정리 요약은 1. 정치는 여야 공멸과 뒤집혀지는 정치판, 생소한 지도자 출현으로 늦게 최종 등장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 종교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종교와 신성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점점. 경제는 차츰 회생되어 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완치 치료제 등장으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육은 사도가 무너지는 사회로 전락되어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극심한 이기심의 심화로 비인간적인 면이 점점 쇠퇴해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통일 문제는 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기 4357년, 4358년 그 양대지간에, 양년지간에 서기로는 2024년이 되고 2025년 사이에, 즉 60갑자로 말하면 갑진년과 을사년이 됩니다. 그 해에, 즉 작년 발표에서 발표한 것처럼 변동 없이 그 해에 저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그리고 7번째, 경제사항은 변종 코로나가 지구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 의료계가 대처 방안을 못 찾아 전전긍긍 헤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대처 약제 개발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제일 끝 마무리에 있어서 공의를 중심 삼은 공도를 자기중심적 사도로 이끌어가는 집단이나 개인은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경고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